2026년 5월 9일 이 날짜 달력에 표시해 두셨나요?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당장 하세요. 이날은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데드라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운명이 갈립니다. 5월 9일 전에 계약서를 쓰느냐 못 쓰느냐, 이 하나의 차이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왜냐고요? 5월 10일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합니다. 양도세 중과, 쉽게 말하면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때리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때리느냐고요? 최대 82.5%입니다. 여러분, 82.5%가 어떤 개념인지 아세요? 10억을 벌면 8억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손에 남는 건 겨우 1억 1,570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5월 9일 전에 어떻게든 팔아야 하니까요. 팔지 않으면 82.5%의 세금 폭탄을 맞으니까요.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들이 5월 9일 전에 집을 팔려고 하면 매물이 쏟아질까요? 급매물이 나올까요? 급매물이요? 급하게 싸게 내놓은 물건을 말합니다. 시세보다 1억, 2억, 심지어 몇 억까지 떨어뜨려서 파는 거죠. 네,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가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세입자 때문입니다. 지금 서울이랑 수도권 주요 지역은 대부분 토제 지역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제. 쉽게 말하면 정부가 지정한 지역에서는 집을 살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죠. 토지 지역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집을 사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살아야 해요. 전세 끼고 사는 거 안 됩니다. 빈집으로 두는 거, 그것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다주택자들이 팔려는 집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야 팔 수 있는데 세입자가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냐고요?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뭐냐? 세입자가 2년 계약 끝나도 한 번 더 2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총 4년 동안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나 팔 거니까 이사 가세요, 이사비 드릴게요 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사비 받고 나가려고 봤더니 주변 전세가 너무 올라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2년 더 살게요 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4년 동안 못 팝니다. 5월 9일은 코앞인데 세입자는 안 나가고 집은 못 팔고, 이게 지금 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요,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왜요? 대출이 막혀 있으니까요. 전세 끼고 사는 것도 토지 지역에서는 안 되니까요. 다주택자는 팔고 싶은데 못 팔고, 무주택자는 사고 싶은데 못 사고, 시장이 꽁꽁 얼어붙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혈관에 피가 안 도는 것처럼 시장에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러다가는 5월 9일까지 거래가 하나도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경제부총리가 힌트를 줬습니다. 세입자 보호하면서 매매가 되도록 하겠다. 무슨 뜻이냐고요? 5월 9일 전에 계약만 하면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갭 투자 허용이죠. 갭 투자는 뭐냐? 전세금을 끼고 집을 사는 투자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3억짜리 집에 전세 2억 끼고 1억만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음 주쯤 발표한다고는 하는데 지켜봐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5월 9일 전까지는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급한 다주택자들이 급매물로 내놓을 수도 있어요. 1억, 2억 싸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진짜 무서운 건 5월 10일부터입니다. 5월 12일부터는 매물이 싹 사라집니다. 왜냐고요? 어차피 팔아서 세금, 팔아서 82.5% 낼 거면 안 파는 게 낫잖아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유세 내면서 버티는 거죠. 매물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 경제학 한 학년도 아는 겁니다.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수요는 계속 있습니다. 꾸준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22만 쌍이 결혼했어요. 결혼하면 집이 필요하잖아요. 또 9만 쌍이 이혼했습니다. 이혼하면 한 집에 못 살잖아요. 집이 하나 더 필요한 거죠. 여기에 한 사람 가구로 독립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요, 주택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고, 이건 수학입니다. 감정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X에 계속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투기 수요는 억제하겠다, 비거주 한 주택도 규제하겠다, 실거주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 비거주 주택이요? 집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살지 않는 집을 말해요. 투자용이거나 비어있는 집이죠.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니까 시장은 혼란스럽습니다. 매수자들은 그럼 나 지금 사면 안 되는 건가? 하고 주춤하고, 매도자들은 그럼 나 지금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갈팡질팡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주택자. 여러분이 다주택자라면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팔으세요. 지금 당장. 아니, 근데 조금 기다리면 급매물 나올 때 더 비싸게 팔 수 있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시간 재지 마세요. 4월쯤 되면 급매물 나올 수도 있지만 그때는 매수자도 줄어듭니다. 왜냐고요? 대출 규제가 추가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도 똑같았습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이 1월 1일이니까 새에서 4개월의 급매물 조금 나오고 5월 되면 매물 싹 들어가고, 이게 반복됐어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조금씩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날 뿐이죠. 그럼 뭘 팔아야 하냐고요? 미래 가치 없는 집, 오피스텔, 빌라 이런 거 있으면 과감하게 파세요. 양도 차이가 안 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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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15억이에요. 보유세 감당할 수 있으면 한 채만 가져가세요. 두 차에 다 가지고 버티지 마시고요. 왜냐고요? 보유세가 올라갈 겁니다. 공시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세율 자체를 건드릴 수도 있어요. 공시가격은 뭐냐? 정부가 공식적으로 매기는 집값이에요.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데 실거래가보다는 낮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보유세를 1억, 2억씩 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못 버티고 팔았던 사람들도 많아요. 그 악몽이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무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수요자라면 내 집 마련 계획이 확실히 서 있다면 눈치 보지 마세요. 급매물 나올 때까지 기다려볼까? 기다리다가 대출 규제 나오면 못 삽니다. 기다리다가 5월 9일 넘어가면 매물 사라집니다. 진짜 꽃피는 봄이 오기 전에 내 집 마련하세요. 빨리 사고 편안하게 주식에 관심 갖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돈이 별로 없어요. 서울은 못 사고 경기도 외곽밖에 못 사요. 괜찮습니다. 경기도라도 교통 환경 좋은 곳 있잖아요. GTX 노선 근처 같은데요. GTX는 뭐냐? 수도권 간격 급행철도예요. 서울, 수도권을 빠르게 연결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 동탄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25분이면 갑니다. 그런 곳은 미래 가치가 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날 계획이 확실한 동네, 서울하고 교통 환경이 좋은 동네, 아직 규제 안 하고 있는 지역, 이런 데 찾아서 내 집 마련하세요. 비규제 지역이면 전세 끼고 살 수도 있습니다. 갭 투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한 주택자인데 갈아타기 하고 싶어요. 갈아타기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자금 계획이 확실해야 합니다. 대출 나오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현금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동시에 해야 합니다. 오늘 팔았으면 오늘 사야 해요. 장음일 맞춰서 동시에 매수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상급지는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 더 많이 오릅니다. 오늘 팔고 내일 사려고 했는데 못 사면요, 그새 가격 올라서 못 삽니다. 근데 저는 같은 단지에서 평수만 늘리려고요. 애들이 커서 좁아요. 그건 실수요입니다. 괜찮습니다. 주거 만족도를 위해서라면 옮기세요. 근데 무리하게 대출 끼고 막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상급지 가는 건 지양하세요. 그럼 전월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 전월세 가격은 오를 겁니다. 왜냐고요? 공급이 부족하니까요.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매매 가격 곡선이랑 전월세 가격 곡선은 비례합니다. 같이 움직여요. 더 심각한 건요, 조세 정가가 일어납니다. 조세 전가는 뭐냐? 집주인이 낸 세금을 월세나 전세 인상으로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보유세가 오르면 집주인은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첫째, 전세를 월세로 전환합니다. 둘째, 증여합니다. 증여는 돈 있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고 대부분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월세를 올립니다. 1년의 보유세 계산해서 그만큼 월세 올리는 겁니다. 공급이 부족한 시장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세입자들이 다 올려주나요? 다른 동네로 가면 되잖아요. 공급이 많은 시장에서는 안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공급이 부족한 시장입니다. 다른 동네 가려고 해도 거기도 다 올랐어요. 그리고 이게 모든 임대인한테 동일하게 적용되다 보니까 다 같이 올립니다. 담합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다 같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레프 교수라고 아세요? 미국 경제학자인데요. 이 사람의 논문에 따르면 세금은 전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 세율을 올리면 오히려 세수는 줄어든다고 해요.
왜냐고요? 부가세처럼 최종 소비자한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뉴욕을 보세요. 뉴욕 월세가 싸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엄청 비쌉니다. 왜요? 보유세가 세니까 그게 다 월세에 반영되는 겁니다. 서울도 그렇게 갑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서울 월세가 뉴욕인지 서울인지 모를 정도로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럼 정부는 뭘 하고 있냐고요? 한월 29 대책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급입니다. 용산 정비 사업에 20만 가구 이상 공급하겠다. 태능에도 하겠다. 경마장에도 하겠다. 근데요, 이게 언제 나오는데요? 지자체랑 합의도 안 끝났습니다. 반대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착공은 언제 할 건데요? 공급 발표만 가지고는 시장에 영향 못 줍니다. 분양하는 시점부터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단기 대책은 뭐냐고요? 없습니다. 단기로 나올 수 있는 대책은 기존 매물이 시장에 쏟아지게 하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 음마 아파트 4,400 가구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매물이 2개 나와 있을 때랑 100개 나와 있을 때랑 가격 상승률은 어디가 높겠습니까? 2개 나왔을 때가 더 오릅니다. 한 100개 나오면 안 올라가요. 그래서 기존 매물을 시장에 많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매물이 잠기고 있습니다. 그럼 재건축, 재개발은요? 19 대책에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은 거의 없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도 안 한다고 했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뭐냐? 재건축으로 너무 많은 이익 보면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민간 재건축, 재개발은 좀 멈칫하겠죠. 대신 경매 시장이 활성화될 겁니다. 왜냐고요? 경매는 규제를 못 하거든요. 경매를 규제하면 채권자들 환가하는데 문제 생기니까요. 그래서 과거에도 경매에서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규제 안 받으니까 프리미엄 쳐주는 거죠. 최근에도 한남 3구역 주택이 감정가 3cc억인데 49억에 낙찰됐습니다. 감정가 대비 144.9%예요. 그래도 시세보다는 싼 겁니다. 근데 경매 물건도 많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180만에서 190만 가구 정도 되는데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는 연간 250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나마 강남 서초구에는 간몸에 콩 나듯이 한두 건씩 나오고 나머지는 빌라 같은 거예요. 좋은 아파트는 경매까지 안 갑니다. 중간에 취하되거든요. 그럼 결론이 뭐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매물이 줄어드니까 점점 불리해집니다. 특히 5월 10일 이후로는 더 불리해져요.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이 확실하니까 그 전에 최대한 매물 나오게 하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근데 나오는 매물이 다 강남 아파트는 아니에요. 빌라, 오피스텔 같은 거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무주택자들은 미래 가치 중심으로 사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아파트 쪽은 물량이 많아지고 가격은 떨어지고 아파트 쪽은 오히려 더 가지고 있으려고 하겠죠. 정부가 원하는 방향과 시장이 다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럼 올해 집값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상반기는 관망세입니다. 5월까지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될 겁니다. 매물도 좀 나오고요. 하반기는 매물 잠김 현상이 생깁니다. 그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지켜봐야 하는데요. 제 생각엔 가격은 강보합에서 3에서 5% 정도 상승할 것 같습니다. 많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안정세는 아니에요. 금리는요? 금리 인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금리 인하는 경제가 안 좋아야 합니다. 연체율을 봐야 해요. 기업대출 연체율, 가계대출 연체율, 주담대 연체율, 신용카드 연체율. 지금까지는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건설사 PF 대출 연체율은 3에서 4% 왔다 갔다 합니다. 기업 대출 연체율은 0.6에서 0.9%, 주담대 연체율은 0.3%에 비하면 높은 거죠. 연체율이 높아지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낮아지면 오히려 금리를 올릴 수도 있어요. 지금 기준 금리는 0.5%인데 시장 금리는 4% 중반에서 후반입니다. 왜요? 코픽스 금리가 올랐거든요. 코픽스 금리는 뭐냐?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기준 금리예요. 대출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은행들이 예적금 유치 경쟁하느라 금리를 더 주니까 조달,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도 따라 올라가요. 자,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다주택자 여러분,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미래 가치 없는 집은 과감하게 파세요. 스스로 금매로 파세요. 스스로 경매를 넣으라는 말입니다. 오피스텔, 빌라, 양도 차익 안 나는 거 이런 거 있으면 팔으세요. 보유세 못 견디면 파셔야 합니다. 그 돈으로 주식시장 가세요. 요즘 주식시장 좋잖아요. 집은 하나만 놔두세요. 정말 미래 가치 확실한 거. 실거주하면서 자산 가치도 확보되는 그런 집만요. 무주택자 여러분, 이런 시장 분위기에 주눅들지 마세요. 내 집 마련 계획이 확실히 서 있으면 하세요. 꽃피는 봄이 오기 전에 빨리 사세요. 빨리 사고 편안하게 주식에 관심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한 주택자 여러분, 갈아타기 신중하게 하세요.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고 동시매도 매수하세요. 전월세 사시는 분들 올해 전월세 가격 오를 겁니다. 공공주택 청약 알아보세요. 일반형, 선택형, 나눔형이 있습니다. 나눔형은 지분을 정부하고 쉐어하는 건데 돈 10%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오피스텔로 내 집 마련하려는 분들 권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랑 자본 수익률이 다릅니다. 전월세로 사는 건 괜찮은데 대출까지 받아서 내 집 마련할 필요는 없어요. 그럴 거면 수도권 외곽 아파트가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항상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지금은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려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혼란이 있을 겁니다. 급매물도 나올 거고 대출 규제도 추가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습니다. 결단력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고 망설이는 사람에게는 후회가 됩니다. 1997년 IMF 때도 똑같았습니다. 1908년 금융위기 때도 똑같았어요. 위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위기를 읽어내는 사람들은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5월 9일 달력에 표시하셨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